같습니다. 왜 그게 배임인 건지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오케이, 예. 요것만 클리어시키면 이제 대표님 많이 클리어 되겠습니까? 아, 그럼 저게 만약에 말이 되면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선행시고 아까 네 꼭지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오케이. 저 네 꼭지를 다 이제 예. 계략적으로 알아야 돼. 예. 그래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음 2번 갑시다. 오케이. 이제 이 개발 사업은 그 개발 이익이 날 거 아니야. 그러면 개발 이익 환수법에 따라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했지 3,681억이 개발 비용이냐 개발 이익이냐 우리 굉장히 논쟁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검찰도 그렇고 이재명 당대표도 이익이라고 그러고 건설교통의 진성지원도 이익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개발 부담금을 958억을 성남시 받을 것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 이익이면 세금 내야지. 그런 기본 생각으로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일반적으로 약간은 뭐 다를 수는 있겠는데 이제 개발 사업이 끝나면 개발 비용 산출 명세서라는 것을 개발 이익 환수법에 따라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걸 다 검토하고 성남 지방자치단체는 임의사무로서 개발 부담금을 너는 얼마 내라 하고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면 이제 통지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면은 그만큼을 법정 기한 내 개발 부담금을 개발업자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발 부담금의 계산 방식에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모든 사업에서 큰 사업은 항상 문제입니다. 지금 2년 전에 홍익대학교도 막 소송을 하고 부산의 LCT 개발 부담금 때문에 문제 있고 세종시 개발 사업에서도 개발 부담이 문제고 또 지금 한창 시끄러운 공지고 거기도 뭐 6억 가지고 막 지금까지도 막 더 징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싸울 정도로 개발 부담은 개발 계산 방식에 약간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보는 시기에 따라서 약간 그것을 요번에 성남시는 개발 부담금이 958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엄밀히 검사해서 권익위기관에서 확정을 줘줘야 됩니다. 그래야 검찰의 배임 주장에 합의적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남시가 이번 법에 따라서 산출 명세서를 제출받고 검토해서 개발 부담금을 확정해가지고 통치를 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아마 선행 사례를 보면은 여기서 또 한번 다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데 이건 엄정하게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다음 페이지 봅시다. 왜 내가 이렇게 보는 거 아니? 작년 말로 성남의 뜰 자산은 467억 분입니다. 갖고 있는 돈이 467이라고 보세요 지금. 예. 그래서 사실 성남의 뜰 도산 상태에 내가 볼 적엔. 여기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북측 송전선로가 지정화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소송에서 졌어요. 그래서 저것도 한 4,500억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 근데 돈은 없어. 그래서 개발 부담금이 958원 떠나서 한 500억도 납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남의 뜰은. 저거 뭔가니 너무 배당을 많이 한 거야. 5,903억을 배당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저기 내야 되는데 다 빼먹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배임이란 4,890만 섞여 있는 거야 지금.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했는지 저게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성남의 뜰은 이제 뒤늦게나마 3,460억을 개발 비용으로 신고를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소송을 하고 막 이렇게 기획을 하겠지. 복잡하게 만들 겁니다. 근데 저는 단호하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저 얼마나 큰 문제인 거 아니? 개발 부담금 958억을 확정하면은 임대부지 배당이 현금 1,822억 받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436억을 냈어. 그러면 저 436억 낸 만큼 더 받아와야 되걸라. 근데 그건 또 별건을 하고 3,681억이 이익이라면요. 저 이익에 대해서는 누가 세금을 내는 거야? 저 보면 이해되세요?
지금 개발 부담금 왜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 비용이냐 이익이냐 이게 참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다 판단 기준이 있어요. 저렇게 복잡하지. 근데 어떤 간에 회계 처리한 거 보고 사업이 흘러가고, 사실은 그 큰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증빙할 수 있는 비용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 여유를 갖고 하는데 일단 회계사는 저거를 그 개발 비용으로 봐야 된다. 3,681억을. 왜냐하면 우리는 개발 부담금에 미치는 영향,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랬는데 그까지 저게 개발이익이라고 하니 그럼 개발이익을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저 3,681억을 이제 개발 비용으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검찰도 개발이익을 받고 이재명 당대표도 개발이익이라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신 진성준 의원도 뭐 신문도 내고 방송도 해서 다 개발이익이라고 한 번도 성남의들이나 민간 사업자들이 이것은 개발 비용이다라고 항변한 적이 없어 지금까지. 개발 이익이라면 개발 이익을 가지고 저 행동을 했다면 공원조성을 하고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이랬다면 868억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냈다 그런 얘기인가? 안 냈죠. 이미 탈세를 했죠. 개발 이익 갖고 개발 이익이 났다. 자, 이 한 꼭지 알아야 되죠. 복잡한 건 이제 지금 너무 성남의 뜰은 사실상 도산 상태. 갖고 있는 돈이 460밖에 없어. 그러면 미리 도산 상태인 이유는 미리 과도한 배당을 했다. 네, 넘어가다. 과도한 배당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배당한 것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세금 같은 걸 내서 세금을 내고 개발 부담 낼 때도 갖고 있었어야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다 빼먹은 거지. 이게 나쁜 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전에 배당을 했던 그 사람들한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줬다. 대충 요 맥락은 알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운데 이런 표현이 그 일련의 회계처를 다 보면은 아마도 김만배, 김용, 그다음에 성남의 뜰 민간 사업자들은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는 줄 알았어. 전제로 모든 회계처를 7년간 쭉 해왔어. 그리고 저 3,460억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고 전제로 다 연도별로 회계처리하고 세금을 다 신고해 왔어요. 근데 대선 기간에 앞에서 살펴봤듯이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면서 이게 뒤에 엉킨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나도 설명할 수가 없어 이제. 무슨 배짱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계 처리해왔나. 이렇게 다 배당을 해서 다 돈을 빼갔나. 그게 왜냐면은 이제 다음 갑시다. C3로. 자, 조금만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배당 이익이 이렇게 났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세금도 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미리 빼먹고 얘들은 비용이니까 이익이니까 비용이니까 굳이 세금을 안 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비용으로 뭉갰다. 주장하려고 그랬지. 비용이니까 세금 낼 필요 없다. 그러니까 비용이니까 개발 부담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지. 비용을 인정받으면. 여기까지는 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시 합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시작하면 저 개발 비용 산출명에서 5번이 저 노란색 표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이 제로여야 돼. 기부 체납액으로 못 들어와. 여기 기부 체납액으로 못 써. 이익이니까. 이건 개발 비용만 세부적으로 얼마입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해서 거기에 따라서 개발 부담금 하는 건데
다 빼먹었으니까. 돈 460배 빼놓고 다 빼먹었으니까. 아마 끝나면은 3,460억이 기부 체납액입니다 하고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회계적으로. 예. 근데 이제 이게 복잡해지니까 이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하고 어정쩡하게 하는데 그 사이에 이미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상 성남의들은 회계적으로 볼 적에는, 그러니까 재무적 측면에서 볼 적에는 도산 상태다. 돈은 가끔 게 다 빼먹고 없는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